여러분이 예수님 넘어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고 있다면 그 고통은 평생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젊은 날에 나는 분노를 성격이라고 믿었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내가 솔직하기 때문이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세상이 거칠고 사람들이 이기적이니 내가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그 감정이 곧 진실이라고 여겼고 말은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때 나는 나이가 들면 자연히 부드러워질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나를 다듬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아무것도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훈련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을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나는 오랜 시간 강단에 서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학문이 깊은 사람도 있었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타고난 기질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일수록 나는 다른 공통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원인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는지, 왜 이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100년 가까이 내 분노를 돌아보며 단 한 번도 타인이 내 감정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타인은 자극을 주었을 뿐이고 결정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내려졌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날은 화가 나고 어떤 날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지쳐 있었는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이미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분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감정은 손님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님에게 집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집의 주인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통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억압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진짜 통제는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선택하는 힘입니다. 지금 바로 말할 것인가? 잠시 멈출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지나가게 둘 것인가? 이 짧은 틈에서 인생의 방향이 갈립니다. 나는 그 간극을 수없이 놓쳤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평온해지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온은 세월의 선물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중년과 노년은 지치기 쉽습니다. 책임은 늘어나고 인정은 줄어듭니다. 오래 버텨왔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돌아오는 말은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쉬지 못하고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밖을 향해 손가락을 뻗기보다 안을 향해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치게 했을까?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지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고 사람도 금세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루는 방식은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오가지만 그것이 내 중심까지 닿지 않습니다. 하루를 망치던 한마디가 그저 지나가는 소음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긴 세월 끝에 얻은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평온은 성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강단에 서 있으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어른들, 이미 머리가 휘어진 분들까지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늘 내 마음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얼굴이 굳고 하루 종일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같은 말을 듣고도 잠시 생각에 잠길 뿐 금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타고난 성품의 차이라고 여겼습니다. 누구는 원래 예민하고 누구는 원래 무던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다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고 때로는 실제로 부당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 속에서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 젊은 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극은 밖에서 왔지만 불꽃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내 분노를 돌아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은 내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내 안에 있는 단추를 누를 뿐입니다. 만약 그 단추가 없다면 아무리 세게 눌러도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단추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단추를 다루는 법도 내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중년들은 쉽게 분노에 지칩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책임지고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자신을 돌볼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젊은 세대의 언어와 방식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노력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고생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음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러나 그 질문은 결국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나는 어느 시기에 나 자신이 매우 예민해졌다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지적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사소한 농담에도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변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나를 돌아보니 나는 이미 지쳐 있었고 내 안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갈증이 큰 사람은 작은 물방울에도 과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수록 자극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지로 눌러야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안에서 굳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다른 자리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다루지 못하는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 순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 수 있다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월을 지나며 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흔들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아직 단단해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 손가락을 뻗는 대신 내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왜 이 말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조금씩 중심을 되찾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사람들은 때로 무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타인의 말은 예전만큼 깊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전하고 싶습니다. 분노의 뿌리를 밖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그 뿌리를 안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나는 한때 말이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설명을 잘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했고 반박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나를 건드리는 순간 나는 이미 다음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 내 입에서 나갈 말을 먼저 세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논리적으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관계에서는 자주 졌습니다. 말이 오갈수록 분위기는 거칠어졌고 마음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이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아주 작은 차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추는 일, 그 한 박자를 쉬는 일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바로 대꾸하지 않고 숨을 한번 고르는 것, 그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꼭 말해야 하는가? 이 말이 나와 상대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곧 나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집을 통째로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걱정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버텨온 중년과 노년의 마음에는 자존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참고 살아왔다고 생각하기에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마치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을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즉각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통제권을 상대에게 넘깁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루의 기분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면은 흐름이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흘러가던 싸움이 끊어지고 감정이 나를 끌고 가던 길이 멈춥니다. 나는 그 장면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번졌을 갈등이 한 번의 침묵으로 조용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상처가 깊어지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기에 관계가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 우리는 상대의 말을 정확히 듣지 못합니다. 내 안의 상처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면 비로소 상대의 처지와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지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인정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조금 힘을 잃습니다. 이해는 감정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넓게 만듭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싸움은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어떤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자극이 있습니다. 가족의 말, 직장의 분위기, 사회의 소식들, 특히 지친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멈춤입니다. 반응을 늦추는 연습,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감정이 지나가도록 조금만 기다리자. 놀랍게도 대부분의 감정은 잠시 후 힘을 잃습니다. 그때 선택은 훨씬 분명해집니다. 침묵은 내면의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설명과 변명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흩어버립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나는 늦게서야 이 단순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긴 작은 공간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나는 덜 흔들렸고 덜 후회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방향은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이런 작은 멈춤에서 갈린다는 것을 나는 긴 세월 끝에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존심, 지난 세월의 노력, 자식에 대한 기대,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러나 평온을 원한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늦은 나이에야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즉각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바로 표정으로 드러내고 곧바로 말로 되받아치는 행동은 우리를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거칠어지기 쉽고 오래된 감정이 얽혀 있어 쉽게 폭발합니다. 그럴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가? 아니면 상처를 더하는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반응은 느려지고 그 사이에서 다른 선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도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사회가 내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방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태도뿐이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나는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기보다 내가 세운 기준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성급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 던지는 단정적인 말, 너는 항상 그렇다는 식의 표현, 과거를 끄집어내는 말은 관계를 오래 아프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줄이는 대신 더 무겁게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나는 여러 번의 후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결국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을, 모욕을 당했을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대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욕을 받는 자리에서조차 차분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연습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무감각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대로 느끼되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찾아왔구나. 손님이 온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손님은 머물다 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결국 떠납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마음을 놀랍도록 가볍게 합니다. 또 하나, 마음의 문을 지키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자극적인 소식과 불평이 가득한 대화 속에 머물면 우리 마음은 쉽게 거칠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의견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와 주변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목적을 붙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품위 있게 마치겠다는 다짐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남길 말과 침묵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사소한 다툼은 힘을 잃습니다. 이 말이 내 삶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가를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묻는 순간 많은 분노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평온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반응을 늦추는 습관, 기대를 줄이는 결심, 말을 아끼는 태도,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기분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상태였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평화를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면, 형편이 나아지면 자연히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소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늦게 배운 것은 목적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배는 거친 물살 속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나 역시 어느 시기에는 하루가 그저 반복이었습니다. 강의와 연구가 익숙해지고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흐려졌습니다. 그때 나는 사소한 말에도 예민했고 작은 무시에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분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목적이 사라진 자리를 분노와 짜증이 채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단순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되찾은 뒤로 많은 감정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가? 이 다툼이 내가 가는 길과 관계가 있는가를 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외부 조건 위에 평화를 올려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편안해지는 삶은 너무 불안정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언제든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은 훈련으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기대를 줄이는 훈련,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 그리고 목적을 중심에 두는 훈련, 이 모든 것이 쌓여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 이르면 누군가의 말이 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넘어서도 여전히 남을 탓하며 분노 속에 머문다면 그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안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배움은 없습니다. 나 또한 많은 세월을 돌아온 뒤에야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많은 관계를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조용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공정함은 사라지지 않고 무례한 말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자신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태도가 이미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함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고 단단합니다. 나는 긴 세월 끝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통제를 가진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화가 올라와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직 젊더라도 이미 많은 세월을 지났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반응을 늦추고 기대를 줄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그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긴 세월을 돌아보는 날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고